네, 안녕하십니까. 금속 물리학 강의를 맡고 있는 김정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확산과 이제 결정립계에 대해서, 결정립계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했었죠. 그럼 이런 확산하고 결정립계가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어딜까요? 바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료를 이제 변형을 하고 나면은, 네, 얘를 이제 열 처리를 해서 온도를 높이게 되면은 뭐 변형된 결정립들이 이제 확산이라든지 그런 반응들에 의해서 재결정이 일어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열처리에서 발생하는 재결정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고, 뭐 조직학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뭐 회복이 이게 잘 안 적히네요. 네, 회복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재결정 현상이 일어나서 좀 상대적으로 안정한 재료들 상대적으로 이제 변형이 일어나지 않은 새로운 결정립들이 잎들의 핵이 나타나고 이제 그 결정립들이 이제 성장이 나는 이제 결정립 성장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3단계를 이제 각각 나눠 가지고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2학년 때 조직학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런 그 열처리 중에 나타나는 조직 변화가 크게 3단계라고 제가 저번에 수업을 했어요. 근데 그걸 못 들은 학생들도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좀 요걸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우리가 재료에 열을 가하게 되면 제일 먼저 발생하는 현상이 뭐냐면은 이제 그 안쪽의 변형에 의해서 나타난 전이들이 다시 좀 재별이 일어나서 이 전이들이 슬림면에 따라서 이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상승이라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뭐 최대한 이제 에너지가 안정한 뭐 저번에 결정립계 수업 시간도 배웠어요. 뭐 그래서 LEDS라고 해가지고 제일 안정한 그 에너지 계가 있었죠. 오늘따라 요 태블릿 컨디션이 안 좋네요. 그래서 색깔을 좀 다시 바꿔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EDS라고 합니다. LEDS가 이제 나타나고, 이 LEDS가 결국엔 뭐랑 연관돼 있다고 했었죠? 악열정하고 이제 소경각 입계를 형성하는 게 바로 그 LEDS랑 관련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런 게 전이가 일부 이동을 하긴 하지만은 뭐 이것 때문에 결정립의 모양이 확 바뀐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왼쪽에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변형이 일어난 거에서 살짝 뭐 회복만 더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이 이제 바로 결정 회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 처리가 조금 더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전이 회복에 의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막 떨어지잖아요. 전이들이 이제 좀 약간 회복이 돼서 안정화가 됨에 따라서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열 에너지들이 이제 좀 생기게 될 건데 왜냐면 에너지가 이제 남아 도는 게 어디론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제 열적 활성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 열적 활성화에 의해서 이 변형된 조직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전이 밀도를 가지는 핵들이 이제 새로 형성이 돼요. 요것들이 이제 새로운 조직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흔히 알게 되는 이제 재결정 현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결정 성장이 이제 계속 일어나겠죠. 이제 열처리가 계속되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이런 새로운 조직들이 원자 확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 성장이 일어난 녀석들이 이제 점점 이제 결정립계의 전체 길이를 줄이면서 에너지의 안정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결정립이 큰 결정립 위주로 일어나겠죠. 얘네들이 크면 클수록 작은 애들을 잡아먹어가면서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결정 성장인데 이런 현상들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연속적으로 쭉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정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결점이 일어나는 온도 구간이 정해져서 대략적으로 0.5 TM 그러니까 녹는 점 온도 그러니까 이게 켈빈이에요. 켈빈의 절반
보다 커지면 이제 재결정이 일어나고 그 밑에선 재결정이 거의 안 일어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 구역에 따른 단계적인 조직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때 나타나는 변화에 의해서 특성 차이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정 회복 같은 경우는 뭐 기계적 특성의 변화는 적지만 내부의 잔류응력 감소하는 게 확실하게 보이고 재결정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변형이 일어나지 않은 이제 새로운 결정립들이 막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내부 잔류응력이 완전 해소된 것뿐만 아니라 기계적 특성에 엄청 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결정 성장에서는 이제 결정 닉계들의 길이가 점점 감소하고 대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변형이 일어나지 않은 이제 결정립들이 커지게 되니까 연성이 이제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까지는 이제 저번에 제가 조직학 시간 때 했던 내용들이고, 이때 재결정 단계에서 가장 특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요 1, 2, 3단계에 대해서 이제 각각 수업을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우선 첫 번째로 나타나는 조직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걸 어떻게 확인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앞에 조직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분석했냐에 대해서는 아마 어, 그냥 뭐 실험으로 노가다 할 수도 있지만 약간 분석 방법이 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분석했는지 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새로운 실험 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얼처리에 따라서 온도가 변화가 되면은 이제 온도 증가에 따라서 경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확인을 할 거고 그리고 전기 저항성은 뭐 우리는 잘 확인 안 해요. 안 하는데 뭐 확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일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전이가 회복되고 이제 결정력이 이제 변형이 없는 새로운 결정력들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어떻게 되죠? 낮아지는 거죠. 그럼 그 낮아진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제 회복이나 재결정 도중에 열 에너지가 방출이 돼서 이걸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제 온도 증가에 따라서 이제 재료의 상태 변화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열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딱 올라가는 부분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뭐 단일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회복이 일어날 때 한번 열 에너지가 방출이 돼서 뭐 전이들이 일부 재별이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재별에 의해서 나타나는 에너지 안정화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열 에너지가 조금 더 커지면서 재결정 영역이 되면은 결정들이 이제 새로운 결정들이 핵생성이 일어나면서 안정화가 됨에 따라 이제 열 에너지가 크게 빠지는 영역이 생길 거예요. 요 두 가지 영역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DSC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온도 증가에 따라서 이 열 에너지 변화량을 측정하는 분석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이런 내용들을 적어놨는데 위에 그래프를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전기 제한 같은 경우도 전이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결정 방향이 이제 일정치 않으니까 이제 이런 그 저항성이 이제 떨어지는 그 정도와 차이가 나거든요. 특히나 이제 결정이 완전 회복되면은 이제 결정 방향이 완전 확실해지니까 전기 저항성이 완전 떨어지게 되고 네. 그 반대로 그리고 경도 같은 경우도 이제 당연히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이제 강도 떨어지니까 당연히 떨어질 거고 이제 열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열 에너지 방출되니까 피크가 생기니까 그 피크로 이제 분석이 가능하다. 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과정에 의해서 이제 회복이랑 네, 재결정 구간에 대해서 찾았어요. 그럼 이제 각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죠. 우선 첫 번째 단계인 이제 회복 구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구간이란 이제 가공 변형에 의해서 조직이 이제 변형된 조직이 열 처리 중 이제 전이가 약간 이동하고 이제 슬립이 발생하면서 조금 안정화가 일어나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전이 이동이나 슬립이 약간만 일어나서 이제 악열정력계나 뭐 아까 말했던 뭐 LEDS 같은 뭐 안정화된 뭐 입계들이 이제 존재를 형성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기계적 특성 변화 자체는 상당히 적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내부의 전이에 의한 이제 잔류응력장 같은 게 좀 해소가 되니까 잔류응력 자체는 좀 감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과연 회복이 이제 일어날 때 보게 되면은 회복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온도에 의해서 의존이 되잖아요.
이제 온도에 의해서 초기에 이제 안정화가 되고 이게 계속 무한정 안정화될까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회복 현상은 온도뿐만 아니라 시간에도 꽤 많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280,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여기서 똑같은 그 단결정 재료가 있다고 하면은 283K에서 이제 회복이 되는 거랑 이제 253K에서 이제 회복이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회복하는 속도는 더 빠를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계속 무한정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되면 포화가 일어나요. 뭐 포화가 일어날 때 전단 능력 같은 경우는 어, 온도 의존식을 할 때 항상 나오는 식 있잖아요. 그 아레니우스식. 요걸로 이제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포화가 일어날 때의 네, 네, 포화된 전단 능력이 T가 아니라 타우인데 네, 요 타우가 네, 온도에 의존을 하게 되고 다른 온도에 대해서 식을 쓰게 되면 평형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왜냐면 타우가 지금 분수니까. 그래서 타우 1, 타우 2 간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해요. 그 말인즉슨 이제 온도가 증가하고 이제 감소함에 따라서 요 타우 값이 바뀌게 돼서 이제 최대 전단 능력 값이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요 전단 능력 타우는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감소하게 되겠죠. 지금 보게 되면은 253K에서 포화된 전단 능력이랑 283K에서 포화된 전단 능력을 비교하게 되면은 얘가 더 낮죠, 지금. 네, 얘가 더 낮으니까 얘 명제가 이제 성립이 되죠. 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런 그 회복 현상이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제일 큰 현상이 뭐라고 했죠? 바로 전이가 네, 재배열된다고 했어요. 네, 그 전이 재배열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했죠? 슬립이랑 이제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최종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구조는 저 에너지 전이 구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항상 얘기했던 LEDS라고 했죠. LEDS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이런 LEDS 구조가 똑같은 성분의 전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방향으로 선다고 했죠. 그래서 똑같은 방향의 전이들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열을 가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한쪽 방향으로 서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세 개 이런 식으로 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요게 이제 소송 변형된 높은 에너지 전이 상태인데 얘네들이 안정화되면서 소경각 입계로 이제 변화가 돼요. 요때 이제 변화가 될 때 가장 큰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중간에 전이가 없으니까 굽어지는 게 없죠, 지금. 전이가 쌓이거나 뭐 그런 중간 안쪽에 쌓이는 게 없으니까 굽어지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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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선형으로 이제 각이져 있죠. 요 현상을 이제 다각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 현상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게. 회복 시 이제 구분 변형체 내 전이의 그 LEDS 구성되면서 소경각 입계가 나타나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폴리고나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네, 다각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다각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조직 내에 그 악열정 구조가 형성된 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결정립계가 슬림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전이들이 이렇게 서니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슬림면하고 네, 전이선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수직 관계죠. 네, 수직 관계가 있다는 거는 당연한 거죠. 네, 요거는 그냥 그렇다고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이런 다각화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LEDS가 형성되는데 이 LEDS 사이에는 기존에 쌓여있던 전이들이 다 해소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온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마레니우스 식에 의해서 공공 농도가 어떻게 돼요? 그 E-Q분의 RT죠. T 증가하면은 네, 같이 이제 C도 증가해요. 농도도. 그래서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 전이 상승이 조금 더 잘 되고 그리고 이런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이 사이에서 상호작용도 없어지고 이제 슬립도 조금 더 이
면에 전이 하나밖에 없으면 슬립 잘 되겠죠. 그래서 슬립도 같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다각화가 되는 속도가 점점 커지게 될 거예요. 예, 요게 그 앞쪽에 그 전이 전단 능력 감소하는 거랑 일맥상통하겠죠. 요것도. 그래서 이런 속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슬립이 발생할 수 있는 인계 분해 전단 강도도 감소해요. 왜겠어요? 아까 전에 말을 했듯이 얘네들이 뭐 그냥 이렇게 한 면에만 이렇게 있으면 제한이 돼 있겠지만 얘네들이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필요한 전단 강도가 저거보단 작겠죠, 당연히. 네, 저거보다 작게 되는 것까지는 아마 쉽게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다각화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조직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각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이가 많이 끼어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막 네, 엉키고 성키고 하는 구조들이 보일 건데 얘네들은 지금 전이들이 어느 정도 배열이 딱딱딱딱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상당히 선형적으로 쭉 나열이 돼 있고 이 사이도 상당히 각이 져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각화 현상이 일어난 걸 보고 전형적인 회복 현상에 의해서 나타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까지는 좀 쉽게 회복 현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쉽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으면은 제 핵심은 지금 2단계입니다. 재결정 현상. 네, 그래서 재결정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회복은 좀 상대적으로 좀 쉽게 설명하고 넘어가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뭐 회복 현상에 대해서 중요한 요점은 딱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전반적인 조직 변화는 제가 저번에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 회복 현상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열 처리할 때 이제 전이들이 약간 이동하고 뭐 이동한다는 게 정확히 말하면 상승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하고 슬립도 이제 함께 발생해서 이제 LEDS 그러니까 저에너지 전이 구조가 형성된다는 게 핵심이고 이 저에너지 전이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소경각 입계들이 막 나열이 되는 거죠. 네, 나열이 되면서 얘네들이 각지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다각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네, 이 다각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까지 설명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제일 어려운 파트, 이번 시간 하는 파트 중에서 제일 중요하면서도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재결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결정은 이제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열 에너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전위 밀도를 가지는 재결정 핵이 새롭게 형성되고 이 때문에 이제 재료의 특성에 큰 변화가 발생을 하게 돼요. 어떻게 되죠? 강도가 떨어지고 연성이 증가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봤던 회복 같은 경우도 이제 기계적 특성이 약간의 차이는 나타나긴 하지만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진 않는데 여기서는 엄청 큰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나타난다는 거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반응 속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제일 재밌는 게 고상에서 이제 핵이 생성되는 거다 보니까 초반에는 이제 이런 핵들이 처음에 생성될 때 인계 핵 크기가 있겠죠. 인계 핵까지 성장하는 데의 속도가 상당히 느려 있고 이런 핵들이 점점 이제 비율이 이제 분율이 상승할 때는 상당히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마지막에 포화되는 시점에서 다시 또 느려지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뭐 이게 상당히 저온이고 이게 상당히 상대적으로 고온인데 저온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느리게 막 성장이 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살 때 속도가 느려지고 이런 S자의 커브를 모든 온도 구간에서 다 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재결정 중에 이제 결국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50%의 결정립이 재결정화되는 것을 이제 재결정 온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어 이때 그 시간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 시간 당연히 온도랑 이제 연관성을 가지고 있겠죠. 결국 이 온도 같은 경우도 아레니우스식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T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t분의 1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t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AEQ분의 RT예요. 이 말인즉슨 온도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t가 거의 무한정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온도가 증가를 하면 증가할수록 t가 상당히 지수함수적으로 빨리 감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보면 43도랑 이제 135.2도가 있어요. 135.2도 같은 경우는 한 10분만 하면은 한 반 정도는 재결정화가 돼요. 근데 43도의 거를 보면은 지금 2만도 아니다. 거의 요 로그 단위라서 3만이거든요. 3만이 넘어가는 시점은 돼야지 3만 분이에요. 3만 분이 대충 어느 정도 시간인지 감이 안 오실 건데 1시간이 60초고 60분이고 이제 10시간이 360분이죠. 그럼 거의 한 1000시간 뭐 그렇게는 해야지 이게 50%는 재결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런 에너지들이 요런 온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그 재결정 시간에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활성화 에너지가 처음에는 이제 막 불안정한 애들이 많아요. 불안정한 애들이 많으니까 얘네들에서 에너지를 뿜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재결정이 거의 다 돼버리면은 이런 불안정한 녀석들이 거의 없죠. 거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구동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를 어디 갖고 와가지고 그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녀석들이 없어지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싹 가라앉아 버리는, 그러니까 느리게만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뭐 재결정 속도가 이제 온도에 따라서 어찌됐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어 과연 재결정 온도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정의를 하게 됩니다. 요건 이제 재결정 온도라고 해가지고 재결정 온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이제 여기는 50%가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를 95% 기준으로 잡아요. 그래서 95%의 그 기지가, 그러니까 95% 정도가 이제 1시간 동안 재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온도를 이제 재결정 온도라고 얘기를 하고, 요게 이제 뭐 일반적인 재료에서는 TM이 한 0.4에서 0.5 정도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재료고요. 소재 내에 변형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가 기본 에너지 초기 에너지 상태가 높죠. 높으면은 불안정해요. 그 불안정한 것 때문에 이걸 안정화시키려면은 이제 재결정 반응이 훨씬 더 빨리 일어나겠죠. 얘네가 일어나면 훨씬 더 안정화가 될 거니까. 그리고 이미 그 활성화시키기 위한 에너지도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건 되게 충분하니까 재결정 온도가 원래, 그러니까 뭐 T 리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라 할게요. TR이 원래 0.4에서 0.5였던 게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재결정 온도 감소하는 게 변형량에 따라서도 의존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재결정의 온도 일정성 자체는 이제 냉각 가공 양에 대한 함수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변형량에 따라서도 이런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변형량에 따라서도 그려줄 수 있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냉각 가공 양에 따라서 당연히 아까 얘기했듯이 활성화 에너지, 그러니까 이미 에너지 받아 먹는 양도 차이가 날 거고, 이제 재결정 곡선의 기울기도 당연히 차이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활성화 에너지에 따라서도 요 시간 t가 바뀌죠. 네, 그것 때문에 그래프가 바뀝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 재결정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첫 번째가 이제 그 변형량이 있었고, 두 번째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핵이 형성돼야겠죠. 그러니까 되게 이게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면요. 변형량이 많은 그 두 결정립 사이에 결정립 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 사이에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핵생성이 일어나는데, 핵생성이 일어나는 것 자체도 결국에는 온도랑 재결정화 사이에 의존하는 함수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원자들이 이동해가지고 안정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얘네들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도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할 거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동하는 게 마이그레이션이니까 M으로 하고, 결정화돼야겠죠. 크리스탈라이제이션 결정화되는데도 그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하여튼 그런 활성화 에너지 때문에 그 장벽이 생겨서 이제 이거의 온도에 의해서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재결정 속도 자체가 이제
그 얘네들이 이동해서 성장하는 거랑 얘네들이 그 결정화돼 가지고 이제 핵생성하는 거 두 개 모두에 의존을 하게 되고, 얘네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핵생성이 일어나는 빈도랑 이제 그 붙어서 이제 커지는 속도. 얘네들은 크게 핵생성 빈도 같은 경우는 단위 부피 안에서 이제 1초에 형성되는 이제 핵의 숫자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요. 핵성장 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재결정된 결정립에서 이제 이게 성장하면 이제 직경 바뀌죠. 네, 요 바뀌는 속도를 정의를 하는데, 여하튼 요 두 개가 여기 싸잡아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뭐 그냥 레이트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뭐 n 곱하기 g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뭐 관계식이 있는데 요거는 복잡하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여하튼 요 두 개가 여기 포함이 된다라고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이런 그 개에서 핵생성이 일어난 영역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변형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거기서 일어나기가 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는 주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조에서 핵생성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핵의 크기가 이제 일정 크기가 돼야지 이제 핵생성이 발생을 하고 이제 커질 수가 있어요. 뭐 저번 이거 주조 시간에도 배웠겠지만은 얘네들이 그 표면 에너지가 있을 거고 이제 부피 안정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3분의 4파이 r 세제곱. 그래서 이 에너지 합치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죠. 얘네들 같은 경우도 결국 고상에서 보게 되면은 그 지금 어떤 에너지가 존재를 해요. 얘가 결정화되면서 안정화될 때 그 부피 에너지가 있을 거고, 그리고 얘네가 구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요 서로 이제 불안정한 결정기계랑 이제 안정한 결정기계 사이에서 나타나는 결정기계 에너지가 있겠죠. 요게 구형이면 4파이 r 제곱으로 정의가 될 겁니다. 결국 주조랑 다 똑같아요. 지금 주조랑 똑같기 때문에 이런 그 RC, 그러니까 그 최소 임계 핵 크기 있잖아요. 임계 핵 크기라는 개념이 여기서도 같이 유효하게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핵심 사안이고, 두 번째로 이제 고경각 있게 주변에 핵이 둘러싸여야지 이제 핵 생성이 가능해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고경각 있게랑 저경각 있게가 있어요. 저경각 있게는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낮죠.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높아요. 그럼 어느 부분이 좀 더 안정화되려고 하겠어요? 이쪽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경각 있게 주변에 이제 핵이 먼저 둘러싸여야지 핵 생성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변형 에너지의 차이에서 구동력이 형성된다는 게 아까 전에 그 활성화 에너지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완벽한 격자 부분이 이제 불안정한 격자, 그러니까 에너지가 불안정한 영역을 안정화시키면서 이제 재결정이 일어나는데, 이때 결정체 최적 자체가 인계 핵 크기보다 클 때,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랑 이어진 얘기예요. 그래서 요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이제 색깔을 바꿔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그래서 요런 완벽 격자 부분이 이제 에너지가 불안정한 애들을 잡아먹으면서 요런 구동력이 생긴다는 거고, 그러면 얘네들이 거의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동력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뒤에서 봤듯이 마지막 단계 속도가 확 줄어드는 거를, 네, 여기서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 있잖아요. 요 녀석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성장 기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사람들이 이래저래 설명을 많이 했는데 크게 단결정이랑 다결정에서 둘 다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 결정립들이 단결정 같은 경우는 이런 결정립들이 없죠. 네, 없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려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는 그냥 결정립이랑 결정립계에 의한 결함이 이제 주가 되고, 이게 아까 말했던 뭐 소경각 입계들 있잖아요. 그 녀석들인데 상대적으로 잘 안 일어나겠죠. 네, 잘은 안 일어납니다, 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재결정 같은 경우는 요 다결정 핵생성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핵생성 영역에서 초기 핵생성이 되는데, 아까 뭐라고 했죠? 이제 주로 고경각 있게에서 많이 형성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불안정한 영역이라는 거죠. 불안정한 영역의 대표 주자들이 뭔지 보면은 당연히 결정 있게 포함되겠죠. 고경각 있게니까 이 말이 이 말이니까. 그리고 결정 있게들 합쳐진 3중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형이 많이 된 녀석들이 있을 겁니다. 전이들 많이 낀. 네, 그래서 요 녀석들에 의해서
이제 요 녀석들 위치에서 이제 초기에 핵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형성될 수 있는 게 이제 악결정립이 이제 성장하거나 이제 결정립 이동도 같이 일어날 수 있죠. 온도가 증가를 하면은 그 상태에 의해서 이제 요 녀석들이 이제 결정립계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핵이 이렇게 똑 떨어져 나오는, 네,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전에 앞에 이거는 뭐 항상 반복되는 얘기예요. 결국엔 이게 변형량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냉각 가공에서 축적되는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구동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앞에서 이제 변형량이 커질수록 이제 구동력이 커진다는 거랑 이제 변형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구동력이 생긴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건 계속 반복되는 말이니까 당연히 중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 변형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료 안에 기본 변형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결정 온도가 더 낮아지고 더 잘 일어난다라고 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결정 현상이 일어났어요. 네. 그러면은 조직 많이 바뀌죠. 결정립 뭐요? 결정립 새로 생기고, 네. 내부 변형도 거의 확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조직 변화에 대해서 요약을 드리자면은 재결정이 일어났을 때 결정립 크기는 이제 결정립 성장이 일어나기 전에 크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결정기 크기가 결국엔 초기 변형량에 의존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결정립이 초기에 이제 변형이 많이 되면은, 네, 변형이 많이 돼요. 그러면 핵 생성이 일어날 자리가 되게 많아지죠. 핵 생성이 일어날 되게 자리가 많아지니까 그 얘네들이 성장을 하면 갖다 박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보다 크기가 작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변형량이 적으면은 핵 생성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상당히 널찍널찍하게 크겠죠. 얘네들이 성장이 일어나면은 상대적으로 조대한 결정립이 발생을 할 겁니다. 바로 그 원리에 의해서 이제 그 재결정 결정립 크기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결정립 크기가 커지게 되면은 얘네들 결정립 하나하나가 이제 방향이 다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엇나가겠죠. 엇나가는 게 너무 커지니까 이게 표면 조도가 상당히 나빠져요. 표면 조도가 뭐냐면 이제 표면 거칠기예요. 쉽게 말해서. 거치기가 나빠지는 거고, 이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오렌지 필 이펙트예요. 오렌지 필이 뭐냐면 이제 오렌지 그 보면 이 안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늘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비늘처럼 나타나는 거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재결정이 일어날 때 이제 핵생성 빈도나 이제 성장 속도에 따라서 이제 재결정 차이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재결정의 그 핵생성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네, 요 녀석이죠. 이제 핵생성률이 높으면은 결정립이 상당히 미세하게 바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결정립 성장 속도가 조금 더 우세해서 비율이 낮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조대해지죠. 그러면은 조대 결정립이 도달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현상에 의해서 보게 되면은 결국 성장 속도가 커지게 되면은, 네, 연신율은 더 커지겠죠. 당연히 도달할 수 있는. 당연히 작아지면은 연신율은 조금 한계가 있을 거예요. 뭐 요런 차이는 뭐 당연히 그러니까 결정립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뭐 당연히 나타나는 거니까 요거는 그렇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열처리 전 변형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G랑 N, 네, 모두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핵생성도 잘 안 일어나고 잘 안 일어나다 보니까 얘네들도 성장도 이제 아무래도 구동력이 또 작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변형량이 적으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변형 에너지가 적으니까 그 불안정한 에너지들이 적으니까 굳이 이거를 막 바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둘 다 동시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결정 비율 자체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능한 수식적인 부분을 좀 제외하고 하니까 그래도 좀 약간 이해가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나 어려우면은 좀 질의응답을 해주시면은 제가 다음에 동영상을 좀 더 보충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재결정 속도가 대개는 이제 순금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게 순금속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이제 다른 원자들이 없으니까 걸리는 게 없죠.
걸리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뭐 다이렉트로 쭉 일어날 거예요. 적외점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거예요. 근데 이제 금속기지 안에 이제 합금화가 일어나서 용질이 생기게 되면은 요런 그 재결정이 일어나는 온도라든지 속도에 좀 큰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이제 순도가 이제 감소해서 다른 원소들이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얘 때문에 방해를 받겠죠. 응력장 막 얘네들 사이에서 이제 그 원자 크기 다르니까 응력장 생기겠죠. 응력장 생기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방해를 좀 더 받게 돼요. 확산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움직임이. 그래서 재결정 온도가 증가를 해서 잘 안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첨가되는 원소에 따라서 이제 온도 증가율 역시 네, 바뀌게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당연하겠죠. 이거는 그 원자 다 똑같이 집어넣으면 똑같이 바뀌면 그것도 이상하죠. 네. 그래서 뭐 여기 예시들을 보게 되면은 그 이게 은이거든요. 은에다가 얘를 그 뭐 특정 이제 불순물들이 들어가서 불순물에 의해서 순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원래 재결정화 온도가 한 200에서 250도 사이 요 정도를 500K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온도가 재결정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한 200도 정도 차이가 나요. 예, 생각보다 차이 크죠? 지금 순도가 0.03%밖에 차이 안 나는데, 네. 그런 차이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원소에 따라서도 이제 그 재결정이 일어날 때의 온도가 상당히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용질원자와 이제 결정기계 사이에서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이런 거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응력장이 생기면 되게 불안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불안정한 결정기계에 끼이게 되면은 요 편삭이 일어나거든. 요게 편삭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편삭이 일어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응력장을 네,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해소를 해줘가지고 안정화시켜 버려요. 안정화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구동력이 떨어지게 될 거고, 그리고 또 이 에너지 안정화에 의해서 결정 이동 속도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움직이게 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 말인즉슨 온도가 높아져야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결정 핵생성에 의해서 필요한 구동력이 아까 앞에 말했듯이 이렇게 감소가 하게 되니까 NG 핵생성률이랑 성장 속도가 둘 다 떨어지게 될 거고, 이 때문에 전체 재결정 속도가 감소해서 재결정 온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 이제 하나의 기구인데 이거를 다 한 번에 설명하면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네 개를 다 따로따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개를 순서대로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재결정 현상에 대해서 제가 좀 리뷰를 했는데, 결국 재결정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뭔가요? 변형에 의한 불안정한 에너지죠. 그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 그거를 이제 그래서 이런 불안정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재결정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온도도 떨어지고 시간도 더 빨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재개정이 일어난 결정의 크기도 결국에는 얘들 변형이 불안정하면은 불안정한 사이트들이 그러니까 지점들이 늘어나죠. 지점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핵이 점점 많이 형성될 거고, 요 핵들마다 일일이 다 결정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 결정의 크기 역시 감소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초기 변형량이 반대로 이제 초기 변형량이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결정이 크기는 증가하고, 변형이 증가할수록 결정의 크기가 감소하는 결과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순금속보다 합금이 그 재결정 온도가 더 높죠, 지금. 왜냐하면 용질원자랑 결정있게 사이에 상호작용이 나타나서 결정있게 에너지가 안정화돼서 그래요. 반대로 뭐 일부 용질원자 같은 경우는 편석이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안정 불안정 되냐에 따라서 이게 에너지가 경향이 좀 바뀔 수 있는데, 대체로는 안정화시키게 되면은
재결정이 억제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네. 여기서 결론은 이제 용지론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거. 네.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죠. 이제 재결정까지 다 끝났어요. 네. 재결정 다 끝나고 이제 결정립들이 이제 점점 이제 일부 얘네들이 이제 결정립계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이 또 있으니까 얘네들 안정화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자기들끼리 합체 일어나겠죠? 성장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요 단계를 이제 결정립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정립 성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열에너지 증가에 따라서 발생하는 소멸 및 성장의 반응 모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결국 얘들 그 결정립계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에너지들을 낮추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 표면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에너지가 증가할 거예요. 근데 대체로 보게 되면은 결정립이 상대적으로 큰 놈들이 작은 놈들을 점점 잡아먹어가는 형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일어나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요거는 이제 실제 결정립은 아니고 비눗방울들이에요. 네. 비눗방울 가지고 이런 걸 실험을 하는데 그 비눗방울이 왜 중요하냐면은 비눗방울도 결국 비눗방울 사이에서 표면을 가지고 있죠. 그 표면 에너지들이 있는데 그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지들끼리 이제 점점 이제 합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압력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요게 표면 에너지죠, 감마. 결국 크기에 이제 반비례 한다는 거예요. 뭐 이게 뭔 뜻이냐면은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압력이 커지게 되고 점점 이제 짜부라기 참 좋다는 거죠.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압력이 커지니까 점점 이제 사이즈가 작아져서 최종적으로는 소멸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합체가 일어나는 게 압력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은 이제 또 한 가지 원인이 뭐냐면은 얘네들 사이 그 결정립들이 각도가 있잖아요. 예, 요 각도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정립계 방위 관계에 따라서 이제 결정립계 성장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두 개 결정립 사이의 경계가 그 평균 표면 에너지보다 낮은 결정립이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그 얘네들이 지금 보게 되면은 어, A, B, C가 이렇게 있으면 C가 이런 식으로 중간에 끼어 있는 경우가 있고 C가 이런 식으로 작게 끼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건데 얘들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각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이제 표면 장력들이 이제 뭐 결국 이 C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구동력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이 C가 이쪽에 이렇게 위치할 경우에는 얘네들이 평균 표면 에너지보다 워낙 그 낮은 결정립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 표면 장력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표면 장력의 합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표면 장력의 합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쪽이 훨씬 더 극단적으로 커지게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이쪽이 조금 더 훨씬 더 불안정하니까 얘네들 쪽에서는 조금 더 급격하게 이제 결정기 성장이 발생을 하게 되고 주로 이런 녀석들이 발생하는 현상은 이제 소경각 입계나 악결정 입계로 이루어진 다결정 소재에서 좀 많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네, 네, 이런 결정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사실은 아니고요. 그래서 뭐 앞에 압력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더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정력 성장은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 이런 기구들에 의해서 결정력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데 과연 결정력 성장은 뭐 시간에 어떻게 의존을 하냐가 있겠죠. 결국 이게 특정 온도에서 이제 결정력 성장이 쭉 일어날 건데 그게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결정립이 특정 온도에서 그 정상 상태로 이제 그러니까 정상 상태가 이제 뭐 특정 이런 안정한 상태 있잖아요.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상태에서 결정립 성장이 이제 선형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선형으로 쭉 일어나거든요. 네, 전체 면적이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면적이 아니구나. 이게 위쪽이 이제 그 최대
그 빈도 최대 빈도를 가지고 있는 결정립 지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그 변화량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KC가 네, 압력차거든요. 압력차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C 값이 일반적으로 그 압력이 저번에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그 D분의 1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네. 앞에 보면은 나와 있죠, 요식. 그러니까 D분의 1에 비례한다고 나와 있어요. 압력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걸 D분의 1로 바꾸게 되면은 D분의 DT가 K 오버 네, D분의 K가 되죠. 그러면은 얘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네, 이런 식으로 D 제곱은 KT분의 C가 돼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뭐 이거는 사실 비례식이니까 이게 막 정확히 똑같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초기 시간하고 이제 나중 시간에서의 D 제로 제곱하고 D 제곱이 있으면은 요거를 이제 비례 상수로 이제 바꿔서 C를 이제 그 기본 적분 상수 초기 상태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고 요거를 이제 이 식에 집어넣게 되면은 D 제곱은 D 제곱 플러스 KT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으면은 D 제곱은 KT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결정립의 크기 자체가 시간의 루트 시간에 이제 비례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이 결정립 성장이 이제 시간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똑같은 에너지 상태 그러니까 똑같은 온도에서야 뭐 시간에 의해서 비례를 하겠지만은 네. 동일 온도 네, 동일 온도에서는 시간에 의해서 비례를 하겠지만은 이제 그 결정립계 성장이 실제로는 이제 온도가 높을 때 확산도 연관이 있죠. 네, 그래서 온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 앞에서 갖고 온 식을 가지고 오게 될 경우 그 D는 D 제로 마이너스 뭐 K 오버 T가 이렇게 있는데 이 K가 이제 온도에 대한 식으로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여기 그 아레니우스 식으로 가는 거죠. 네, 그게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나오죠, 지금? K는 K0의 exponential 마이너스 Q 오버 RT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요걸 그대로 여기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D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랑 온도 두 가지에 의해서 이제 의존을 하게 될 거고 만약에 이제 이거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될 경우 이제 t를 나누게 되죠. 이런 식으로 t를 나누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시간이 나오게 될 건데 결국에는 이 변화량이죠, 이게. 변화량 자체가 이제 온도에 의존하는 함수로 나타나게 되고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속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죠.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지금 네.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속도가 바뀐다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온도의 역수와 결정의 성장의 로그 값이 이제 선행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 로그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ln이에요. 잔 로그. 그래서 네, 요 관계 그러니까 뭐 제쉽게 설명하자면은 결정적 성장 속도가 이제 온도의 역수와 이제 직삼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일반적으로 이게 막 근데 정확히 이런 식으로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맞는 경우는 잘 없고 이제 뭐 약간의 경험식처럼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경험식을 보정하기 위해서 뭐 여기 위에 상수를 좀 더 붙여준다거나 아니면 요 K가 이제 온도 함수 위에 적혀 있듯이 요 온도 함수로 바뀐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뭐 동일 이제 속도를 가지게 될 경우 그 결정기 크기는 시간의 루트에 비례하고 그리고 성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t 오버 d 스퀘어분의 d 제로 스퀘어. 요거는 이제 온도의 지수함수적으로 이제 의존한다. 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런 결정적 성장들이 아까 전에 봤듯이 뭐 보면은
안에 뭐 아무것도 없죠. 되게 깔끔하죠. 지금 뭐 안에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결정 입계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뭐가 있죠? 주로 이제 뭐 속출물 같은 게 쭉 걸려 있어요. 속출물도 걸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 당연히 방해되겠죠. 걸리겠죠, 계속. 걸리다 보니까 이제 그 계정기 성장이 이런 것에 의해서 성장 방해를 받게 되는데 제너라는 사람이 요거를 좀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요 사이에서 이제 응력이 막 발생을 하겠죠. 표면 장력들 같은 게 또 있으니까 표면 에너지 같은 게 얘네들이 이제 점점 이동하려고 하면은 막 장력이 막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런 식으로 막 휘어지게 될 거예요. 결정 이계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휘어져서 세타의 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이제 접촉면의 길이랑 이제 작용하는 힘이 있죠. 결정이계, 결정이계. 그러니까 여기서 작용하는 힘, 요 작용하는 힘이 이제 최대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 요게 이제 결국에는 뭐 아까 전에 봤던 CRS, 뭐 우리 전이에서도 항상 배웠던 뭐 CRSS가 이제 최대분의 전당 응력이듯이 여기도 그 45도일 때 최대의 힘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 R 시그마가 되는데 요때 이제 결정이 이동하는 힘보다 더 작은 힘이 요 접촉면에 여기서 작용을 하게 되고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그 입자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계절물 접촉면에서의 이제 작용하는 그 힘이 감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이동 방해가 당연히 많아지겠죠. 당연히 이게 숫자가 많은데 잘 갈 리가 없겠죠. 네. 그런 문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입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접촉면에서 이제 뿌리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 녀석의 힘이 작으니까 더 뿌리치고 나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거 개념이니까 이런 개념에 대해서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위에 식을 표현하긴 했는데 요 식은 사실 그냥 여기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크다 작다에 의해서 이제 요게 결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개념에 대해서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자유표면 효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결정기계가 이제 요 안쪽에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제 재료 표면에 있을 수도 있겠죠. 재료 표면에 있게 되면은 얘네들 사이에 이제 약간의 홈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요게 이제 자유표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요 자유표면 역시 이제 아까 계절물처럼 이면가를 가지고 있어요. 요때 보게 되면은 이제 표면하고 이제 재료 사이에 표면 장력이 존재하겠죠, 여기도. 네. 그래서 이게 수직하게 위치하게 될 경우 이제 경계가 네. 이제 이 녀석의 경계가 이제 홈을 벗어나려면은 뭐 원래는 그냥 이동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여기 지금 표면 장력 존재하잖아요. 요거만큼의 추가적인 에너지가 더 필요할 거예요. 네, 얘를 벗어나려면. 맞죠? 이 표면 장력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계 움직임을 조금 더 방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립의 평균 크기가 시편 두께에 이제 근접할 경우에는 이제 결정립계 성장 자체도 그것 때문에 이제 결정립계 성장이 이제 이쪽에서 잘 못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표면에서 잘 안 방해되겠죠. 방해가 되니까 성장이 억제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공률이 적고 이제 자유표면 홈이 존재를 하면은 이제 성장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런 상태면은 네, 요렇게 있으면 그래서 뭐 이런 걸 이동하려면 이제 단위 면적당 구동력이 요 정도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당연히 그 요게 이런 식으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R 값이 작아지니까 에너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쭉 커지겠죠. 이런 거는 네 그런 문제점이 존재를 한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앞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계정 있게 성장에 방해를 하는 요소라고 네, 개념에 대해서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사실 뭐 앞에서 뭐 결정이 성장 법칙에 대해서 얘기한 거랑 이제 그 각각 그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이제 그 과연 시간이나 온도에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열처리 조건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니까 뭐
뒤에서 여러 부분들의 얘기를 대해서 얘기를 한 거는 이제 그걸 서포트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기 성장에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는 결국엔 이 녀석들이 이제 열 에너지가 증가해서 표면 에너지를 조금 더 낮추려고 이제 성장이 일어나는데 이 성장 자체가 그 상대적으로 큰 녀석들이 작은 녀석들을 잡아가면서 성장이 일어나는데 그게 결국엔 이 작은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가해지는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정상 상태에서의 결정기 성장이 이제 대체로 이제 선형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은 뭐 성장 속도 자체가 네, 루트 t에 비례를 하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비례해서 성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온도의 역수와 결정기 성장의 로그 값은 이제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네, 이 두 가지가 여기선 제일 중요해요, 사실. 그리고 만약 게재물이라든지 이제 표면에 가까워지면은 이제 얘네들이 여기는 이제 게재물 효과에 의해서 여기는 자율 표면 효과에 의해서 이제 성장이 억제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열처리에서 발생하는 조직 변화들 있죠. 대표적으로 회복, 그리고 재결정, 그리고 이제 결정기 성장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스텝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앞에 있었던 확산이랑 결정기계 이론이 여기서도 쭉 이어지죠. 네. 그래서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조금 이해를 하시고 요 수업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금속의 응고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뭐 아까 앞에서 나왔던 이제 뭐 결정기 핵성장, 핵생성, 핵성장에 대해서 이론은 물론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뭐 물리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고 얘네들이 일어날 때 이제 얘네들이 막 용질 분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제 대표적인 현상이 이제 편석 현상이거든요. 그 현상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